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상충객들이 몰리는 봄부터 사계절 관광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나섰는데요. 관광객들에게 부산 관광의 매력을 알려 관광객 재방문율을 높이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국내 보트 제조를 포함한 해양 레저 업계의 뜨거운 협력 속에 성장해온 부산 국제 보트쇼. 단편 영화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산 국제 단편 영화제. 재생과 균형이란 주제로 열흘간 영화의 전당 등에서 열릴 부산 국제 연극제 등 올 상반기 다채로운 국제 행사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부산시가 부산 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들의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방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각 구군과 공사공단, 민간단체 등 관광 관련 단체들이 참석해 관광 콘텐츠는 물론 숙박과 음식, 교통, 안전시설 관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펼쳐질 드론 라이트 쇼와 금정산 트레킹 코스, 낙동강 생태 탐방 행사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총 293만여 명. 지난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는 올 한 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꼼꼼히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남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전 질환 위험이 있는 임신부를 위한 배아태아 유전자 검사의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동안 높은 검사 비용에 부담을 느꼈던 예비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재양 기자입니다. 유전 질환 고위험 임신부, 유전자 검사비 등 지원 조례안이 남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전 질환 고위험 임신부들에게 배아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유전 질환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부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 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을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배아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자녀의 유전 질환 가능성을 예측해 예비 부모들의 출산과 양육 준비를 돕는 실질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높은 비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유전자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제 비용이 산출되면 이제 이 근거를 통해서 뭐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심리적 지원을 통해서 출산이 뭐 장기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뭐 혜택을 통해서 이제 남구의 전체적인 뭐 출산에 관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의회는 이외에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과 일반용과 재사용 종량제 봉투 10리터와 20리터 가격을 인하하는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5건을 의결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얼마 전 남구가 운전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주차 안심번호를 도입해 배부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남구에 이어 서구도 QR코드 안심번호를 국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서구가 차량 안심번호 QR코드를 도입했습니다. 차량에 차주의 개인 휴대폰 번호 대신 부착하는 겁니다. 외부인이 차량에 있는 이 QR코드를 찍으면 12자리 안심번호가 자동 생성되고 문자나 전화를 통해 차주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12자리 번호는 코드를 찍을 때마다 바뀝니다. 때문에 번호 수집이 어려워 보이스피싱이나 스토킹 등 범죄 악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엔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수집해 광고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 안심번호판을 찾는 차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구매하기엔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서구도 2천만 원의 예산으로 1,500장을 제작했습니다. 올해는 1차적으로 우선 저소득층에게 2주간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그 남는 여유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 국민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배부 대상은 본인 차량을 소유한 서구 주민으로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배부는 지난 24일부터, 일반 배부는 다음 달 7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서구는 1차 배부 후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추가 확보해 제작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사상구 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13건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장계받은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궁고를 마련했습니다. 장동훈 기자입니다. 사상구 의회가 7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산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현장 확인을 비롯해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경고 또는 공개사과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는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이 30일 이내 출석 정지 징계 회의 질서 유지 의무 위반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조례도 마련됐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사상구에 출생신고한 가정에 산모 또는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과 산후조리원 일부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5분 자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정춘희 의원은 사상구 관급공사 3분의 1은 아무런 정보 없이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오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예고제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수막, 홈페이지 게시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공사 시작 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절차를 두자는 것입니다. 사전 예고조를 도입해 예고 기준과 예고의 예외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그에 따라 예고를 실시한다면 이유 없이 또는 전례 답습적으로 예고가 누락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어 김윤경 의원은 붕괴가 우려되는 빈집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빠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학초등학교와 주례여고 통학로에 무허가 빈집이 4년 넘게 방치돼 외벽이 무너질 위험이 높지만 구청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빈집 붕괴 위험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철거 또는 보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 더 이상 위험한 통학로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며 등교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안전시설물 설치 등 즉각적인 조치를 비롯해서 근시일 내에 해당 위험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상구 의회는 오는 5월 임시회를 열고 1차 추경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유럽풍의 창고들로 부산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사하구 장림동의 보네시아가 관광객이 감소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사진 촬영 명소 중 하나인 부네치아입니다. 장림포구에 알록달록 색을 입힌 유럽풍 창고를 지어 조성됐습니다. 지난해엔 수십억 원을 들여 무지개 보행교도 놨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몰이엔 실패했습니다. 보행교 야간 경과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란 이유로 설치가 불발됐습니다. 관광 콘텐츠의 부재로 상점들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주말만 관광객이 조금 찾아오긴 한데 평일은 거의 요 산책 정도 하는 분들. 커피 음식 어느 정도나 매출은요? 뭐 전에 3년 전에도 그렇긴 한데 거의 뭐 반 정도? 관광객들의 접근성도 여전히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곳 장림포구를 지나는 대중교통은 마을버스 한 대가 유일합니다. 일반 차량이나 관광버스 등의 주차 문제는 일부 해소됐습니다. 포구 옆 사설 복합 주차장이 개방됐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관계자는 관광 목적의 차량은 임시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사구는 지난해 8천여 명이 다녀간 아트 프리마켓을 올가을 확대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일반 프리마켓에다가 아트 프리마켓에다가 주민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도록 야시장을 개설을 해서
그 야시장에 우리 지역에 맞는 어묵이라든지 또 뭐 치맥이라든지 이런 볼거리와 먹을거리 이런 게 풍만한. 군은 또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선 다대포 해수욕장에 있는 버스 회사를 장림포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방문객들을 유인할 콘텐츠가 부족한 점을 여전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1시간 이상은 뭔가 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체험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또 오고 다시 또 오고 하는데 그냥 한번 둘러보고 가는 정도?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인공지능 호부도시 실현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부산국제금융센터를 AI 허브로,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시티 주성 현장은 AI 연구개발의 거대한 실험실로 만드는 등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에 나섭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 주택들, 빗물을 활용한 빗물 저류조, 스마트 정수장, 빌리지 전체의 태양광과 지능형 CCTV,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까지 적용된 혁신 기술만 40개가 넘습니다. 이곳은 미래 이야기가 아닌 미래 혁신 기술을 적용한 에코델타시티 내 조성된 스마트 빌리지 모습입니다.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를 AI 기반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로 AI 연구개발 실험의장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부산 AI 종합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시민들의 삶 전체를 AI 기반 위에 놓고 AI 허브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5년간 4,877억 원을 투입합니다. 민간 투자 7,587억 원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부산 시민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는 AI를 하고 싶은 겁니다. 슬기로운 시민 생활이 이 AI 기반의 시민 생활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 플랫폼을 그 광범한 영역들을 묶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의존하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이를 위해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산업과 시민, 행정, 인재 등 4개 분야에서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고가의 AI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AI 장비 공동이용센터를 만들고 에코델타 시티를 세계적 수준의 AI 스마트 시티로 육성하는 등 5대 AI 기반 시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에 각종 여러 가지 실증들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컴팩트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들어와서 서비스를 실증하고 그러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부산에 혹은 국내에 혹은 국외로도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제공하는 AI 시대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지역 전체를 발전시킬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전략이 부산이 글로벌 AI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유수지는 장마나 호우 등으로 늘어난 빗물을 임시로 저장해 유량을 조절한 후 하수관거로 내보내는 침수 방지 시설을 말하는데요. 이 유량을 조절하는 배수 펌프장에도 AI, 즉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태공원이 조성된 사하구 장림유수지입니다. 군은 이곳에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우선 유수지 주변으로 지능형 CCTV와 출입 관리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여기까진 일반 하천 등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같습니다. 특이점은 배수 펌프장 운영 방법에 있습니다. AI, 즉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는 겁니다. 배수 펌프장에 도입될 AI는 기상 정보를 분석해 강우량을 예측하고 유수지 수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대응하게 됩니다. 강우량에 따라 배수 펌프의 가동 시점과 가동 수량 등을 실시간 제어합니다. 또 출입문을 원격 제어하고 전광판이나 경관 등은 물론 대피 방송도 송출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I가 펌프의 설비 상태도 점검해 고장으로 인한 운영 장애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습니다.
군은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향후 운영 자료를 분석 활용해 자동 보고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배수펌프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전국 유수지의 표준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11억 원. 군은 지난해 정부의 시설 개선 표준 모델 공모 사업에 선정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5, 6도 트램 실증 노선 사업이 경제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곧 발표될 예비타당성 제주사에서 탈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남구는 최근 부산시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우암 간만선의 5, 6도선을 합친 통합 노선을 대안으로 보고 경제성을 확보 등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박재양 기자입니다. 2019년 시작된 트램 5, 6도선 실증 사업. 부산시는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부터 이기대역이 삼거리까지 1.9km 구간에 친환경 저상 트램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470억 원으로 추산되던 공사비가 906억 원까지 오르면서 2023년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는 3월 말쯤 결과가 나오지만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부산시와 남구의 분석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에서 0.7을 넘어야 하는데 2배가량 증가한 사업비가 발목을 잡습니다. 남구는 재조사 탈락에 대비해 1억 8천만 원을 들여 최근 부산시가 내놓은 도시철도 건설 계획 중 우암 간만선과 통합한 5, 6도선 구축 연구를 추진합니다. 다재 BC가 낮아서 아마 이 부분이 어려울 거라는 분위기를 읽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남구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남구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남구청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 5, 6도 노선을 좀 살리고자 미리 이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남구 트램 사업 타당성 용역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부산항선 계획에는 용호동 입구에서 경성대 부경대역까지 5, 6도선 실증 노선 일부가 수용됐지만 5, 6도 해맞이 공원까지 연장 구간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남구는 사업비 감축과 수요 증가 편익 등을 보완해 통합 노선의 경제성 평가를 높일 방안을 찾는다는 구상입니다. 이번에 이제 부산시에서 다행히 일부 구간이 우암간만선과 함께 또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너무나 이렇게 기쁘게 주민들과 함께 환영을 하고, 이번 트램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머지 5, 6도 구간 구간들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방안을 마련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군은 오는 10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후 우암 간만선과 5, 6도선 통합 노선이 반영되도록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영도선, 우암간만선 등은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경제성이 부족해 그동안 사업이 불가능했던 도시철도인데요. 부산시가 모두 통합해 친환경 트램인 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을 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내놓은 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 건설 계획안입니다. 영도선과 북항, 우암간만선 등 경제성 부족으로 큰 진척이 없는 3개 노선을 통합해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태종대까지 총 41개 정거장이 설치되고 24.21km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영도와 북항 등 경유지가 해안선을 따라 운행돼 도시기능 활성화는 물론 관광 활성화까지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통합된 이런 부산항선을 하게 되면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됐던 노선들의 시너지 효과도 클 뿐 아니라 예타 통과의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진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수소 연료전지 트램 방식으로 투입될 사업비만 7,240억 원. 분절된 원도심의 새로운 교통시설뿐만 아니라 부산 미래성장을 이끌 것이란 기대에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습니다. 예산 확보 등 앞으로 필요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베이선 부분 또 우리 영도선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또 부산항만구에서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원도심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부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부산시는 비용 편의 분석 결과 0.893으로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런 비시는 우리 부산 도시철도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번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산시는 오는 5월까지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민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도시철도 부산항성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의회가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본회의 첫날 5분 자유 발언에는 최근 논란이 된 하단동 공동아파트 인근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의 이전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사구의회 제298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의회는 오는 26일까지 8일간 회기를 정했습니다. 이 기간 상임위는 9건의 조례안과 올해 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합니다. 주요 의원 발의 조례로는 1인 가구와 청년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안 등이 있습니다. 이날 정삼균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에 나섰습니다. 정 의원은 하단동 1,800여 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집행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인근의 건설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과 분진, 소음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 중 한 곳이 도시철도 기지창 공사로 인해 이전하게 됐고 그 부지가 아파트와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더 커졌다며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상구는 시설 사업장 이전 신청을 위한 행정 처리는 서류상 문제가 없으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만약 사상구 주민이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처리하려고 한다면 우리 사하구 주민들의 환경권, 생존권, 행복 추구권, 재산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정말 묵과할 수 없으며 그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상구는 해당 업체의 이전 허가 결정을 보류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영현 의원 등은 이 업체의 이전 계획을 불허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기온은 약 2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주 초반부터 중반까지 대체로 구름이 있고 주 후반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대기가 건조할 날이 많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